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도시비우기 사업지로 부산역을 택하고 이 일대 불필요한 도시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치아가 아플 경우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받아주는 병원이 없고 예약하더라도 두세 달 대기가 보통입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원자력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탈핵시민연대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에서 광안역 사이 지하도 상가는 오랜 기간 개장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곳인데 정식 개장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 비우기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업은 시민들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에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을 통합 정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산시가 부산역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정비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심의 한 교차로입니다. 횡단보도 앞 교통섬에 기둥이 빽빽합니다. 신호등에서부터 차량 차단봉, 거기다 돌기둥까지 인도에 있는 전봇대도 간격이 제각각입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 불과 2m도 안 되는 공간에 전봇대와 신호등 그리고 교통 표시판까지 어지럽게 세워져 있습니다. 신문 가판대나 분전함,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공중전화 부스까지 보행자에겐 불필요한 공공시설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간판들이 좀 무질서하게 이제 좀 통일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깔끔한 이미지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기 초량 육거리 저쪽 보면은 이제 신호등이 너무 좀 많이 있고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됐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을 방해하는 공공시설을 제거하거나 통합 정비하는 도시 비우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는 첫 시범 사업지로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역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보행로와 차도에 펜스나 표지판, 분전함 등 공공시설이 정비 대상입니다. 웨이파인딩 디자인은 길찾기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아니면 보행으로도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부산역을 직관적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은 성별, 국적, 연령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제 그 지역을 알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는 이번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와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시 비우기 사업은 올해 출범한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의 첫 사업인 만큼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경험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이가 아플 경우 제대로 표현을 못해 병을 키우거나 발견하더라도 진료 한 번 받는 게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현장을 장동원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최판근 씨.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부산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몸을 가누는 것이 어려워 어머니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에 별도 마련된 장애인 치과센터. 판근 씨 들어오세요. 치과 의자에 오르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판근 씨가 서야지. 옳지. 옳지. 엉덩이 좀 대고. 옳지. 잘했어요. 장애인 치과 의자에는 커다란 벨트가 붙어 있습니다. 상체를 완전히 감싸고 하체도 꽁꽁 동여맵니다. 갑작스런 움직임에 상처가 나거나 의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벨트를 하고도 어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진료 내내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치과 기계 소음은 이들에게 더 큰 공포입니다. 진료는 수시로 중단됩니다.
아 싫어 알았어 무는 건 싫어. 그럼 입 많이 벌리지 마. 판근 씨는 이날 진료를 위해 6개월 전 예약했습니다. 통증을 표현하지 못해 이가 아파도 보호자가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확인하더라도 짧아야 한 달, 두세 달은 기다려야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빨이 아파도 끙끙 앓는 이상은 엄마가 모르지. 갑자기 아파서 접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접수 안 해놓고는 모르잖아. 접수를 하는 거 보통 한 달. 갑자기 아플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통제밖에 더 먹일 수 있습니까? 일반 병원에는 잘 안 받아줍니다. 우리가 사실은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힘이 들고 우리 아이들아. 그나마 여기서는 이제 장에다 치과를 해놓게는 영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부산에서 장애인이 진료받을 수 있는 치과는 부산대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부산의료원 장애인 치과센터 2곳뿐입니다. 가까운 동네 치과에선 중증 장애인 환자를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비도 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대처법을 의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장비 시설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체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휠체어 안전 상태에서 애들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로.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도 일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커팅을 먼저 당하는 거죠. 2023년 현재 전국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 명. 이 중 중증 장애인은 37%, 97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장애인이 구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18.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 장애인들. 이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고통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렇게 치과 가기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한 복지관에서 한 달에 2번 진료받고 있습니다.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장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뇌병변 복지관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곳에선 치과에 가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치과가 되는 교실. 치과 의자 대신 전동 휠체어가. 입안을 비추는 불빛은 선생님 이마에 붙은 작은 조명이 전부입니다. 여기선 복지사들이 치위생사입니다. 병원 문을 닫고 온 김권수 원장은 간단히 챙긴 도구들로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치석이 낀 환자, 1시간 가까이 꼼꼼히 스케일링합니다. 환자들이 소리에 민감해 전동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 다물어 보세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그렇게. 네. 입안에 고인 피는 복지사들이 받쳐든 세숫대야에 비워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다는 표현도, 손발을 가눌 수도 없는 어린 환자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안 할 거야. 괜찮아. 보기만 할 거야. 보기만 할 거예요. 의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환자와 보호자의 협조뿐입니다. 아이가 치과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꽉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얘네들은 뼈들이 또 약한 부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많이 잡고 있었죠. 이곳에 오는 장애인 대부분은 일반 치과에서 수없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 경험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고 초기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진료받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장애인들에겐 가장 안정된 환경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볼 수 있는데, 근데 의료적 체어가 더 우리한테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진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경우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지하에 막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으로 인해서 입을 잘 벌려요. 원시적으로 보이겠죠. 세숫대야 들고. 근데 이거 그 세팅을 하나 하기만 하기에도 그 예산은 어마어마하고요. 복지관 진료에선 기본적인 구강 점검이 최우선입니다. 더 큰 질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뺄 지경이 돼서야 가는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삼키는 기능도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음식 섭취라든지 영양 섭취가 더 어려워지고 간단한 치과 치료나 약으로 해결될 부분들이 입원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전신적으로 건강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현재 부산에는 59개 병원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됐지만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홍보라든가 활성화가 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작년 한 해 대부분의 그 주치의 치과에서도 환자를 1년 동안 몇 명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는 못 받은 경우가 보통이고, 개인 의원에만 이렇게 맡겨놓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보건소라든지 공공의료에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들은 공공기능을 갖춘 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과적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 독립되지 않아서는 이 모든 것에서 항상 제일 꼴찌에 가 있는 것으로는 우리 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복지를 실현할 수 없는 거죠. 생애 주기 전체를 보고 이것을 관장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은 시립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을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과 보호자가 원하는 것은 단지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 너무나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증 장애인들이 치과에 가는 게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시설 설립 요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장애인 치과에 대해 취재해온 장동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리포트에서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를 거부당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해 줄 수 없다, 다른 데 가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굉장히 서러울 겁니다. 네. 근데 장애인분들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휠체어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해서 치과에 가는 거죠. 그런데 진료해 줄 수 없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진료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상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걸 꺼려하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 듣겠지 싶어서 병원에 가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환들이 작은 질환으로 병원에 갔다가 거부를 당한 것들이 그 질환들이 더 커져서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고요. 이분들이 근육을 쉽게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만났던 장애인분들도 이 치아가 성한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씹는 것들이 힘들다 보니까 영양 섭취도 어렵고 또 그 보호자가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양치를 할 때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양치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질환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치과를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시설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생각해 보시면 일반인들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시설들입니다. 첨단 장비들이 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면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층에 있는 치과 한번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치과 대부분 1층에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 타신 분들 엘리베이터 없으면 치과 가는 거 굉장히 힘들고요. 타고 가더라도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치과 의자에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과 병원에서도 이분들을 받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 치과 의사분들이 장애인을 대본 경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의 몸을 붙잡아서 고정시켜줄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리적으로나 또 인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들었던 한 예시로는 중증 장애인 한 분이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의사는 그냥 문제가 있는 치아를 발치를 다 하다 보니까 치아 7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대로 씹는 것도 힘들고 빨대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까지도 왔다고 하는데요. 그 장애인 치과 설립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치과가 정말 생긴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지 또 어떤 의료 체계가 필요한지 한번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치과 외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내원을 할 때 일단 공간적인 문제,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게 병원을 지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한 행동 조절을 할 수 있는 수면 마취, 전신 마취를 할 수 있게 마취과와 그 입원실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게 현행 시스템 자체에서 1차 의원에서 예방 진료를 해보고 이 사람이 뭔가 질환이 있는데 여기서는 치료하기 힘들어. 그럼 이제 의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나 권역으로. 실제로는 그런 의료 체계를 갖춰가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센터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 치과병원이 당장 문을 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불평과 고통을 또 감내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는 그 공공성을 띈 그 시립 장애인 치과가 한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한 곳이 더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서울도 지금 몇 달씩 예약을 한번 하면 몇 달씩 기다려야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당장 장애인 치과가 어렵다고 하면 아까 제안하신 대로 동네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주치 제도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됩니다. 장애인분들도 잘 많이 알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고 의사들도 그것들을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분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여기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냥 동참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당연히 그 장애인 진료에 대한 진료 수가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병원뿐 아니라 시민들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 시민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또 이분들이 왜 치과병원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 나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복지관 관장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식주 중에 가장 우리가 먹고 사는 얘기를 하는 건데 생명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뭘 그래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언제든지 문 두드리면 갈 수 있는 그 치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고 정말 생명을 살려달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부산시 또 시민들의 관심까지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장동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세관이 해상밀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통관 체계를 개편합니다. 부산세관 통관국은 전담부서에 화물 정밀 검사팀을 배치하고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한 안전 위해 물품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세관은 최근 마약 검사 장비와 이동형 엑스레이 검색기 등 과학 검색 장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초중고 특수 63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관 학부모 배움 학교를 운영합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본청 주관으로 운영했던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학교당 1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또 학교에서 원활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녀 발달 단계별 학부모 교육 과정을 만들고 학부모 교육 강사 콜 웹페이지를 통해 학교의 강사 선정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12,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지하철 지하도 상가가 8년째 비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개장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곳인데 정식 개장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에서 광안역 사이 지하도 상가입니다.
길이만 600여 미터에 달해 점포 167개가 입점할 수 있도록 조성됐지만 상가가 텅 비었습니다. 2011년 착공 당시만 해도 부산의 대표 지하도 상가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모았습니다. 2017년 준공 이후 8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곳 지하 상가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지하 통로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입주민들도 정식 개통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대부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통을 안 하네요. 공사를 빨리 해가지고 이 상가가 좀 번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해 2017년 지하도 상가 준공 후 2037년까지 20년간 운영 후 부산교통공사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성 이후 몇몇 사업자가 쇼핑타운을 계획하다 포기하는 등 지금껏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운영업체가 점포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정식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설물 보수가 현재 큰 포인트고요. 그걸 완료를 해야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은 서면 지하도 상가와 부산역 지하도 상가 등 공공부분 지하도 상가도 어려움을 겪는 데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개장 성공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 할인제를 시행합니다. 전기자동차 지역 할인제는 부산 시민이 지역 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업체가 50만 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또 생계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나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할인제 대상 택시용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북구가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북구는 빈집터를 활용해 치매 예방 텃밭을 조성하고 쓰지 않는 유아용품을 재활용하는 다시 쓰기 행복 키즈마켓을 운영하는 등 주민 체감 행정을 추진한 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상위 23개 기관이 장관상을 수상한 가운데 부산에선 북구가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